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먼저 요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게 되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좀 얼룩덜룩하니 여전히 또 이런 혼조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제는 또 73.6K까지 찍으면서 조금씩 이 사상 최고가는 계속 또 경신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 방식이 보시는 것처럼 하락을 했다가 올리고 또 하락을 했다가 올리고 또 하락을 했다가 또 올리는 이런 패턴으로 또 가기 때문에 알트들이 또 이거에 따라서 그런 좀 출렁거리는 움직임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. 그럼에도 이 비트가 좀 상승하는 기운이 좀 돌기 시작을 하면 알트들 역시 부지런히 그 뒤를 또 쫓아가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그 일봉이 상승으로 또 마감을 하면서 이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 또 상승 중에 있고,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사상 최고치를 또 매일 또 경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비트 도미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그래도 이 알트들도 좀 부지런히 그 쫓아가는 그 덕분에 최근 이틀간의 이 캔들의 모습은 살짝 음봉이면서 도치 캔들로 또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직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비트가 좀 강한 가운데 이 알트들은 좀 부지런히 그 뒤를 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이, 제가 얼마 전에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던 요 김치 프리미엄 김프인데, 그래서 현재는 이제 8.2% 3%니까 8% 초반까지 상승을 했어요. 제가 아침에 체크를 할 때만 해도 8% 중후반까지도 보이기도 했었는데, 근데 지금은 또 조금은 빠진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이 김프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, 그것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또 드려보면은 이것을 보시면 여기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렸던 건데, 그러니까 아침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8.7%, 8.5%니까 8% 중후반에서 이렇게 보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살짝 빠지기는 했어요. 그러면 이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그래서 지금 현 위치가 여기니까 지금 이게 어제 기준으로 나오는데 어제가 한 8% 정도 됐거든요. 그래서 요 8%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요 주황색 선으로 이렇게 그어놨는데, 그렇다면 현재 김프보다 더 높았던 적이 언제 있는지를 또 체크를 해본다라면 이제는 이때보다도 다 현재는 높아져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보다 김프가 높았던 적이 딱 2번, 그러니까 요때하고 요때에 이제 현재보다 더 김프가 높았던 그 상황인데, 그런데 지금 요 자료가 2020년 7월 달부터 이게 지금 측정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2017년 18년 자료는 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. 그런데 진짜 이 김프가 가장 높았을 때는 2017년, 그때가 거의 한 40%, 50%까지도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, 그런데 그때는 이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됐는지 나와 있진 않아서 그때 자료는 제외를 하고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를 또 측정을 한 겁니다. 그래서 현재 위치보다 더 높았던 때가 요때, 그러니까 2021년 4월 때 이 암호화폐 시장이 최절정을 이뤘을 그때하고 또 요때니까, 그러니까 지금보다 살짝 높았어요. 그러니까는 이때처럼 엄청 높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위치에서 살짝 높았던 그때인데, 그런데 요때가 2022년 5월, 그러니까 루나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막 하락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가격은 좀 덜 떨어지다 보니까 이 김프가 또 상당히 올라오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이런 이 김프의 흐름 속에서 김프가 높았던 적에 그때 이 비트코인 흐름은 어떠했는지 그것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. 그래서 제가 이미 이렇게 노란색 네모 박스로 또 표시를 해놨었는데,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
이제 김프가 좀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 지금 초록색 선이 김프를 또 나타내는 건데, 보시게 되면 김프가 이렇게 높았을 때 이미 이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에 있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,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이 김프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또 하락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또 이 노란색 박스를 보시게 되면 이때가 지금 김프가 뭐 16%를 넘어서 이제 20%대까지 올랐던 그 상황인데, 그런데 이렇게 김프가 높았었을 때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,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큰 하락과 횡보의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었고, 그리고 요때를 보시게 되면 요때도 마찬가지로 김프가 이렇게 저점에 있다가 상승을 또 했었는데, 그런데 이 상승을 했던 그 시점은 이 비트코인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요때를 보시게 되면 요때도 마찬가지로 이 김프가 높았던 상황인데,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때가 이 루나 사태,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크게 급락을 했을 때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,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때는 2022년 11월, 그러니까 FTX 사태가 또 터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또 급락을 했고, 그 반면에 상대적으로 국내 가격은 덜 떨어지니까, 그러니까 조금 덜 떨어졌다라는 거지 뭐 낙폭이 안 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. 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한 또 낙폭을 보이기도 했어요. 그래서 그때 한창 폭락을 했던 그 순간에는 이렇게 또 김프가 높아지긴 했지만,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좀 횡보의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김프 역시 이렇게 다시 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또 이때를 보시게 되면 이때도 지금 여기가 지금 김프가 높았던 그 상황인데, 그런데 이때 비트코인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약간 이 횡보의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정작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는 이 김프가 이때보다는 좀 더 낮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김프가 높은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이 뭐 상승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, 이때도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이 하락 추세에 있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이때는 그러니까 2024년 해가 바뀌기 직전에 연말 그때에 또 김프가 이렇게 높아지기도 했었는데, 그런데 이때 역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요런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는 횡보의 그런 가격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다가 이렇게 김프가 빠지면서 재차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것인데,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과거 흐름에 비춰서 지금보다 높았던 상황이 이 루나 사태랑 그리고 2021년 4월달 이때 최절정으로 다다랐을 때 이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가 또 가장 높은 김프를 또 보이고 있는 것인데,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이 또 궁금하실 겁니다. 그럼 지금 이 위치에서 하락이 나올 시점이냐, 아마 그것이 또 궁금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. 그러면 이제 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면, 제가 여기도 이렇게 써놨지만 현재 김프가 역대급으로 높은 상황에서 앞으로 하락을 한다고 봐야 할까? 저의 생각은 물론 하락할 수도 있고 횡보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, 지금의 김프가 물론 고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찐 고점이 아닐 그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. 즉 지금의 위치에서 좀 더 김프가 상승을 하면서 가격 역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말해서 현재 이 김프가 찐 고점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. 거기에다가 지금 또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이 현물 ETF라는 정말 막강한 변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김프가 높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기에는 충분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김프가 높긴 하더라도 이것이 찐 고점이 또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나 지금 현재 김프 수준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
과거에 비해서는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. 그렇다고 제가 여기도 썼지만 이 김프 하나 가지고 상승과 하락의 절대적인 기준은 또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김프 위치가 그래도 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꽤 부담스러운 위치까지는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김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보시면 이제 3월 14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스위스블록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고서를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쿨 오프가 임박을 했다. 그러니까 이 쿨 오프가 여기에도 써 있는 것처럼 열기를 식히는 그러니까 과열을 시키는 그 시기가 지금 임박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58,000달러까지는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비트코인 가격이 의미 있는 하락세 없이 1월 말에 38,000달러에서 거의 2배를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서 쿨오프 시기가 임박했을 수 있다. 직선으로 반등하는 것은 없다. 이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RSI 기반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하락세는 며칠 내 실현될 수 있고 58,000달러에서 59,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. 그러면서 현재 가격 대비 약 20% 하락한 수준인데 하지만 이것은 다음 최고가 경신을 위한 일시적인 후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더 큰 상승과 또 그 상승세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과열을 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와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기사뿐만 아니라 이 기사도 보시면 이것은 3월 13일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런데 이 분석도 조금 전에 본 것과 거의 비슷해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58,000달러 선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것은 없다. 그리고 투심이 과열됐고 이제는 쿨링이 필요한 시점이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3월 13일 이것도 어제 저녁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 비트코인이 4월 반감기 전에 조정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과거의 반감기 때도 20% 38%의 조정 사례를 들면서 이번에도 지금 과열 조짐이 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단 그 조정폭은 이전 사이클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정장의 최대 일수는 77일까지 지속이 될 수 있다 라고 또 분석을 내놨어요.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유독 이 조정 가능성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제가 어제 요것을 또 공유하기도 했지만 여기 지금 이더를 제외한 알트 시총을 또 의미를 하거든요.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 상승의 흐름 속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또 어느 정도의 횡보의 기간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상승을 보이고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런 횡보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. 그런데 또 하나 좀 흥미롭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했던 이 기간이 대략적으로 이 횡보한 기간과 좀 얼추 비슷해 보인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긴 횡보의 이 가격을 보였던 이때와도 그 기간이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? 여러분도 또 공감을 하실 거라 봅니다.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길이가 어느 정도 상당히 비슷해진 만큼 이 지금 위치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, 그러니까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치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설령 진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물 ETF가 시작된 시점이
요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워낙 지금 강한 변수로 또 작용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위치에서 이런 조정 없이 더 상승을 한 후 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또 있긴 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뭐 조정을 예상을 하는 게 이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?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단타를 한다라면 또 잘 모르겠는데, 그리고 또 더구나 제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단타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또 저와 같은 이런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에서 이 조정을 예상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?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이것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는 이제 막 그 상승기를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훨씬 또 많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과거와 비교를 하자면 며칠 전에 이 비트코인 정고를 넘었었는데 근데 이때가 지금 이전 사이클에서 또 비트코인 정고점을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현재 위치는 대략적으로 요쯤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트코인 정고점을 넘긴 시점부터 그 상승의 기울기가 이때보다도 이렇게 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게 주봉이지만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조정이 없었다는 겁니다. 물론 뭐 과거와는 동일하게 간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설령 조정이 나온다라도 이것은 저가 매수에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두려워하고 그 조정을 예상해서 미리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하기에는 지금 시점은 오히려 그것이 더 리스크가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현재는 또 조정에 관한 많은 예상들이 또 나오고 있지만 이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이 조정을 예상할 필요가 있나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그 조정이 나온다라면 이런 상승장을 앞둔 또 괜찮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